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들을 듣죠.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점점 낯설어지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살다 보니 착하기만 해서는 모든 게 잘 풀리진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호구 같다, 눈치 없는 사람 같다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정서적 비용을 치르는 순간들도 많았죠. 중년 이후에 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함으로 비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중년 이후의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희망 레시피의 새로운 레시피는 중년의 착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어떤 결정적 차이로 우리가 미련하다로 오해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 착함이고 어디서부터가 손해보는 미련함인지, 그 미묘한 경계선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년의 착함, 왜 미련해 보일까? 착함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하다고 말하는 행동들은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눈치 게임의 일종이지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무례한 말도 꿀꺽 삼키는 사람. 젊을 땐 착하면 칭찬을 받지만 나이 들수록 착하면 정체성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는 순간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왜 늘 손해보는 쪽이지? 이게 바로 정체성 혼란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관계에도 수명이란 것은 존재하기에 내가 관계 안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가치로 계속해서 내 시간과 돈, 감정을 가볍게 소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착한 행동 또는 착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희생은 본인에게 늘 손해만 남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지고 착한 척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희생한다면 관계의 수명은 오래가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지영 씨는 어떤 모임이든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을 일도 스스로 도맡아 하죠. 가족이 아닌 친구나 보통의 지인의 생일이나 행사에도 빠뜨리지 않고 선물하고, 얼마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모두가 술값 하기 앞서 괜스레 서먹해졌을 때도 지영 씨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죠.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낼게. 다들 힘든 시기잖아. 하지만 그날 이후 모임 카톡방이 점점 썰렁해졌습니다. 바로 지영 씨를 제외한 단톡방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모임 비용은 은근히 지영 씨한테 기대하면서 뒤에서는 눈치 없는 사람, 계속 퍼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어떤 의도로든 앞에서는 쉬쉬하고 뒷말이 계속 나왔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함이 미련함으로 뒤바뀌는 한순간이었죠. 여러분, 정서적 비용의 덫으로 착하다는 건 결국엔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공짜 자원으로 여겨질 때입니다. 저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해주겠지. 이 생각이 굳어지면 착한 사람은 정서적 비용을 끝도 없이 치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지고 결국엔 관계가 멀어지죠. 중년 이후의 착함은 그만큼 고비용입니다. 정서적 비용의 덫. 평범한 직장인인 정수 씨는 회사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늘 착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사람이었죠. 얼마 전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들끼리 모여 앉아 부모님 용돈을 얼마씩 드릴지 상의하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들 미적미적하자 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낼게. 부모님도 좋아하실 일인데 서로 고민하지 말고 정하자. 그 말 한마디로 형제들은 너무 고마워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정수 씨가 자연스럽게 나누려고 하자 둘째 형이 이렇게 말했죠. 야, 내가 조금 더 내기로 한 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 잘 버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정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냈을 뿐인데 이제는 가족들도 당연히 그를 뒷말 없이 다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정수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부담 전가를 하고 결국엔 나를 이용하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바로 기대와 실망의 갭도 생기는 것으로 처음엔 칭찬받지만 나중엔 무례의 기준조차 낮춰버리는 것이 착한 사람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함을 지키되 미련해지지 않고 관계 수명을 지키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미련해지지 않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자기 방어 언어이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언어예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 힘드네. 이 말을 못하면 착함은 결국 남들이 관계 주가를 낮추는 구실이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용기를 꼭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계선을 만들어라.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사람들도 내가 늘 해주리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엔 다른 분이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말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단 걸 압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말이고 이러한 한마디가 관계 수명을 늘릴 수도 있죠. 세 번째, 정서적 비용을 계산하라. 나의 친절도 스몰 럭셔리처럼 값진 것으로 아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마음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걸 하고 난 뒤 내 상황은 괜찮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잠깐 멈추는 것도 나를 위한 진짜 지혜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퍼주지 말고 내가 아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성껏 주는 것이 진짜 착함 아닐까요? 착한 의도라 해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미셸 에켐 드 몽테뉴.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의 명언은 착함이란 것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 호의들이 내 경계를 무너뜨리며 나를 갉아먹는 착함은 결국 나도 남도 지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온다. 그 말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착하다는 게 늘 나에게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함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내 마음과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관계에서 내 가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착하다고 무조건 다 해주다 보면 관계 수명은 짧아지고 내 마음에는 서운함만 가득 남게 되죠. 착한 사람이 되세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가장 우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도 희망 레시피는 당신의 건강한 중년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품격 감성 힐링 채널 희망 레시피